나도 수업하기 싫어. 자, 보자. 그래서 절대 그 신체가 장난치면 안 돼요. 그렇게. 자, 우리 여러분 조용히 해. 자, 이제 당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자, 몇 년도에 만들어져요? 618년. 외워두면 좋아요. 언제 망해요? 907년. 일단 알고 가자. 그러면 당나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당나라 세운 사람이 이연걸이 아니라 이연. 기억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당 뭐라 불러요? 당고조 이연.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의 아들 무슨 태종? 방태종. 지난주에 조금 했었죠. 이 사람은 형제들을 좀 잔인하게 직접 죽였죠. 킬러 시킨 게 아니라 직접 죽였어요. 그거를 자 따라해보자. 현무, 문에 뭐라 불러요? 변이라 불러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 연호가 뭐냐? 이 사람 연호가 뭐예요? 정관이에요. 그러면 당태종이 황제 1년 했으면 정관 1년, 10년 했으면 정관 10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형제를 죽였지만은 좀 능력자예요. 그래서 당태종 때 중국이 너무너무 정치가 잘 돼서 무슨 치? 정관의 치. 그리고 이 사람이랑 신하랑 얘기한 걸 적어 놓은 책을 정관 무슨 요? 정요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모든 임금들이 이 책을 사랑했대요. 왜? 이걸 읽어야지 좋은 정치를 하니까. 그쵸? 됐고요. 그리고 이 사람 업적이 뭐냐?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은요. 자, 당나라 그려볼게요. 여러분, 요렇게 당나라가 있으면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돌골족이 까불었어요. 근데 동쪽에 있는 돌골이라 무슨 돌골? 동돌골. 그 다음에 여기는 토했다. 무슨 번? 토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특히 동돌골이 막 괴롭히니까요. 요 당태종이 대략 630년에요. 누구를 정벌해요. 한글 어려워요. 무슨 돌골 여러분? 동돌골을 두드려 패서 복속을 시켰다. 그렇죠? 그런데 토번은 좀 힘이 세니까 동사에 나오는 거긴 한데 토번의 그 왕이 그냥 참고를 알아두세요. 무슨 캄포라는 왕이 있어요? 송첸 캄포가 힘이 세니까 요 토번한테는 641년 당태종이 공주를 보내요. 그래서 어떤 나라한테 중국이 공주 보내가지고 그 왕이랑 결혼시킨 다음에 친하게 지내는 그 공주를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공주라 불러요? 화번공주. 무슨 공주? 화번공주. 그런데 이 당태종이요 하나 실수를 해요. 어디를 쳐들어가느냐? 여러분 고구려를 쳐들어가요. 이때 고구려에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무슨 소문? 연개 소문인데 고구려 정벌 갔다가 여러분 전설에 가면 어떻게 해요? 눈 맞아가지고 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국사에서는 645년 당태종이 고구려 쳐들어갔다가 잘 안 씻어요. 무슨 성? 안시성 전투에서 패했다. 그래서 당태종 업적 중에 가장 치욕스러운 거 무슨 정벌을 실패했다. 고구려 정벌을 실패했다. 이렇게 딱 아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당태종이 전반적으로 다 잘했죠. 못 빼고는 고구려 연개소문. 특히 그 안시성 전투의 장군이 누구야? 배수남이야? 아니면은 양만춘이야? 아니면 영백이야? 영백 같지 않냐? 영백. 영백 운동 많이 한 거 알죠? 네. 복싱도 하고 아이스하키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발레 한 거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조용해. 자. 제일 행복한 친구. 뭘 해도 웃어. 딱이 때려도 웃을 것 같아. 자, 볼게요. 당태종 형제 죽였어요. 현무문의 변. 정치를 잘했어요. 무슨 치? 정관의 치. 무슨 돌골 복석? 동돌골 복석. 토번의 무슨 공주? 화번공주. 화번공주. 근데 유일하게 실패한 거 어디 정벌? 고구려 정벌. 무슨 성 전투? 안시성 전투. 그리고 요 당태종은요. 자, 할 게 많아요. 요 당태종은 나중에 여러분 죽기 전에 648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 무슨 동맹을 맺기도 해요? 나당 동맹을 맺는데 그때 신라 여왕이 어떤 여왕이야? 어떤 애는 엘리자베스래. 그건 영국이고요. 자, 그렇죠. 잘하네 우리 애기. 무슨 여왕? 썬덕 여왕이랑 나당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나당 동맹 맺은 건 무슨 태종이에요? 당태종. 여기까지 했고. 자, 여러분 이 당태종은요 또 문화가 되게 발달해요. 해보자. 당태종은 봐봐. 당나라 직전이 무슨 나라야? 수나라. 금방 망하죠. 그 직전이 무슨 남북조야? 위진남북조죠. 그럼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위진남북조면 여기 북조랑 여기 남조랑 문화가 완전 틀리겠죠.
북조는 왕족이 누구야? 유모. 남조는 왕족이 누구야? 한족이었죠. 문화가 완전 틀리잖아요. 그런데 수나라가 요 문화를 결합을 해야 되는데 15년 만에 망했죠. 너무 서든리 금방 망했죠. 그래서 당태종은 잘 들어봐요. 당태종은 남조, 북조 문화를 융합해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북조의 유교, 남조의 유교를 통합해서 유교를 정비해요. 그 다음에 법이 뭔지 알죠? 모두 정비해요. 율령을 정비해요. 또 하나 요쪽이랑 좀 한자가 틀렸겠죠. 모두 정비해요. 한자도 정비해요. 또 하나 야 너네 웃긴 얘기 해보자. 옛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불교인데 다 불교 특징이 틀렸대요. 여러분. 불교가 틀렸대요. 그러면 여러분 중국은 엄청 크니까 불교가 많이 틀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태종은 모두 정비를 합니다. 불교를 정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태종이 솔직히 우리 조선의 무슨 대왕급이에요? 세종대왕보다 솔직히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떨어지진 않아요. 왜? 거대한 중국의 위대한 문화 4개를 딱 정비를 한 거야. 뭐야? 유교, 무슨 자, 한자, 무슨 영, 율령, 불교를 정비해요. 게다가 여러분 당나라가 그 이후에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힘이 세지니까 누가 오느냐? 여러분 신라에서요 미친 듯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요. 무슨 사? 견당사. 그럼 신라도 오죠. 누구도 가느냐? 발해도 멜마다 가요. 누구도 가느냐? 일본도 멜마다 가요. 그리고 당나라 속국이었던 베트남도 멜마다 가요. 그럼 봐봐. 발해, 통일신라, 그 다음에 일본. 발해 애들이 당나라 가서 뭐 배웠어요? 유교 배우죠. 한자 배우죠. 율령, 법 배웠죠. 불교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나라 문화가 동아시아에 퍼져서요. 여기 문화가 다 비스무리해져요. 그럼 웃긴 얘기 해보자. 어느 날 여기 중국에서 발해의 사신, 신라 사신, 일본 사신, 베트남 학자가 만났어요. 밤새도록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한자로 얘기하면 되죠. 주로 무슨 얘기예요? 불교 얘기하고 유교 얘기하고 율령 얘기하고 그러면 1년을 얘기해도 얘기거리가 넘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나라 문화가 동아시아에 퍼져서 문화권이 동일하게 됐다. 이거를 동아시아 무슨권이 형성이 됐다.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이 됐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교류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동사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볼게. 일본의 아베노 나카마루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당나라 가서 관직에 오른 다음에 베트남에 가서 어떻게 해요? 높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한국도 여러분 신라 육두품 출신 최치원 아시죠? 최치원 신라 사람인데 당나라 가서 벼슬 하기도 하고 여러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에서 아주 쉽지만 잘 나오는 것 당나라 당태종 때 무슨 문화권이 완성이 됐다. 동아시아 문화권이 완성이 됐다. 유교 그 다음에 울렁이야 율령이야 율령 또 있죠? 자 유교 율령 그 다음에 무슨 교 불교 그 다음에 무슨 자 한자인데 나도 고집이 있어. 절대 안 주실 거야. 절대 안 주세요. 자 됐다. 좋아요. 자 해보자 여러분. 이제 유교부터 해보자. 유교는 자 말로 해볼게. 한무제 때 동중서의 권위로 유학이 국교화가 되죠. 무슨 박사? 오경 박사. 무슨 학? 태학. 그 다음에 불타버린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무슨 학이 나왔었어요? 훈구학이 나와서 봐봐. 한무제,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 수나라, 당나라 계속 유교가 모였어요. 훈구학이죠. 그런데 당태종이 650년쯤에 공자의 그 손자였던 후손이었던 외우면 좋아요. 무슨 날 공영달을 불러서 야 네가 좀 좋은 교과서를 써라 해서 요 공영달이요 유교경전 5경을 정의하는 10번 무슨 정의? 오경정이라는 책을 써요. 그럼 여기서 5경은 뭐야? 공자가 만든 5개 유교 경전이죠. 해보자. 시를 적어놓은 경전, 시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 문학, 정치 적어놓은 서경, 주역. 하늘의 이치를 공부한다. 무슨 경? 역경. 역사책인 무슨 추? 춘추. 예의를 가리키는 무슨 기? 예기. 이 5개를 뭐라 그래요? 오경인데 이걸 완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잘 나오죠. 세계사, 동사, 공통문제.
공영달의 오경정이는 첫째, 무슨 학을 완성했다? 풍고학을 완성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과거 시험 교재는 무조건 무슨 정이에요? 오경정이.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무슨 정의만 봐요. 오경정만 보니까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아. 봐봐. 봐봐. 선생님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세계사 오경정의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세계사 선생님이 내 수업을 듣고 똑같이 해봐. 그러면 똑같이 막 농담하고 트름 해봐요. 너무 획일화가 돼 있죠. 응? 그리고 똑같이 막 호빗하고 해봐요. 그러면 똑같이 해봐. 짜증나겠죠. 그래서 오경정의는 좋지만은 학문을 무슨화 시켰다. 획일화 시켰다. 근데 제발 떨어지지 마.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웃지 마. 그래서 여러분, 공영단 하면 당나라인데 누구 때야? 당태종 때. 누구 때? 당태종 때. 그래서 당태종 때 공영달이 무슨 정의로? 오경정의로 풍고학을 완성했지만 단점 획일하다. 또 하나, 불교는요. 봐봐 여러분, 지금 계속 무슨 태종 때예요? 당태종이죠. 당태종 때 현장법사가 등장해요. 봉사하시는 분은 이 사람 지겹죠? 겁나 많이 나오죠? 꿈속에도 나와요. 나 어저께 꿈속에 나오셔가지고 나를 찌르더라고. 자, 현장법사는요, 당나라 스님인데 인도 갔다 오신 다음에 기행문을 쓰시죠. 따라해볼게요. 무슨 서역기? 대당 서역기라는 기행문을 쓰십니다. 그리고 현장법사는 제자가 있었는데 중국 사람인 무슨 정? 의정. 베트남 사람인 총 맞아 죽었어요. 무슨 탕당? 다이탕당. 그래서 이분들도 여러분 나중에 680년 정도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분들도 인도를 갔다 오셨대요. 그 다음에 이 현장법사는요, 인도 갔다 온 다음에 당나라 수도 여러분 장안에다가 중국이래.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책을 여러분 보관하려고 무슨 탑도 만들었대요. 대한탑. 그리고 네 번째, 요 현장법사는요, 중국의 유명한 SF 판타지 여러분 서유기의 모델이었대요. 누구일까? 짱짱법사. 어떤 사오정 이거고요. 여러분 거기 스님이었던 무슨 법사가 모델이야? 삼정법사가 현장법사 모델이에요. 그러면 당태종 때 현장법사가 645년에 돌아오거든요. 이 순간 여러분 당나라에서 뭐가 완성이 된 거예요? 불교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태종 때 유교 완성은 무슨 달? 공영달. 불교 완성은 누구야? 현장법사. 그래서 요거는 니네 내가 항상 기출문제 많이 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기출문제 풀어본 사람 이분 엄청 많이 나오죠. 동사세계사 단골 문제. 이분 왜 많이 나올까? 출연료가 굉장히 싸요. 저게 현장법사, 대당서역기, 대한탑 됐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뭐냐? 한자도 완성이 돼요. 자 보자. 여러분 잠깐만 봐봐요. 이 한자도 여러분 좀 지역마다 틀렸나 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여러분 이런 한자 있죠. 자, 지금 여러분 물론 중국은 간차체긴 하는데 중국의 한자, 그 다음에 대만의 한자, 우리 한반도의 한자, 일본의 지금 쓰고 있는 한자는요 바로 당태종 때 정비한 거야. 당태종, 그 전까지는 여러분 한자가 다 틀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자 누가 다 정비한 거야? 당태종. 거의 여러분 무슨 급이야? 세종대왕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내가 기억하기로는 해서체라고 불러요. 그럼 내가 이거 글자체 얘기한 적 있나? 해줄까? 시험엔 안 나오는데. 쌤 저거 선생님 만든 거예요? 뭐? 흑도? 이거? 네. 이거 용이란 뜻인데? 이거 한자야, 한자. 너 뭐 어떻게 읽었어? 그러니까 야, 자 뭐라고 했더만. 얘 이거 갑자기 앞에 있는 재밌는 여학생이 선생님 이 글자 내가 만든 거니 왜 했더니 흑도이라고 읽은 거야. 야, 니 천재다. 이거 여러분 드래곤 용자잖아. 한자로 용용인데 비슷하다. 비슷하다. 흑도? 야. 아니 사물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변절돼 있어. 다른 것도 써. 야, 너 천재야. 진짜 남들이 여길 볼 때 저길 보면은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어? 건널 뭐 보고 건너야지. 빨간불인데, 흑떡하고 치고. 트럭에, 덤프네? 막 그러고 막. 내가 볼게. 야, 놀랬어. 나중에 사진 공개해줄게.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래서 짠. 응? 그럼 이거 올리실 때 목소리 안 지워요? 지울 수가 없어야 된다. 지우려면 아예 강의를 지워버려야 차라리 나를 지우는 것 같아. 그래도 애들이 좋아해. 그래서 애들이 강의 들으면서 죽창 깎고 있어요. 수업을 방해하는 건 말고. 괜찮아. 자, 그래도 이렇게 웃는 게 좋아. 우는 것보다 낫잖아. 넌데 왜 아빠랑 얘기 안 해? 아빠가 얘기하면 안 웃어? 네. 야, 아빠가 돈도 대주시고 이렇게 이쁘게 키워줬는데 아빠가 이렇게 막 웃어주면 아빠가 좋아할 것 같은데. 재미가 없어요. 아버지? 아니, 야, 너 아무거나 다 웃잖아. 아빠 엄마 웃기지 않아? 아, 싫어요. 아빠 보고 웃어요, 안 웃어요? 아버지도 불쌍하지 않냐? 애기 아버지랑 잘 얘기 안 해. 애기만 아빠가 얘기하면 잘 웃어요? 이상하는데. 너 이제 흡독 잘 들어. 흡독이야. 자, 해볼게. 1분만 해볼게요. 진시황이 만든 한자를 전서체라 불러요. 그러면 전서가 뭐냐? 굉장히 여러분 화려해. 용어를 쓰더라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여러분 좀 훅가시가 있죠. 흑독이 아니라 용명자예요. 얘는 훌룩훌룩이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그 한나라 때는 예서체가 나오는데 이 예서체가 뭐냐? 노예 예자야. 한나라 때 감옥에 수감자들이 많으니까 빨리 적어야 되잖아. 빨리 적어야 되니까 좀 간단하게 그냥 아주 빨리 간단하게 그냥 딱 정자로 친 게 요게 예서체. 예서체. 그러다가 여러분 위진남북조 아시죠? 자, 위진남북조가 되면 남조 같은 경우는 무슨 사상이 유행해요? 첨단 사상이 유행하고 매일 술 먹고 있죠, 여러분. 그거 봐봐. 산에 가서 막 노래 부르고 막 빡빡대고 웃고 막 용보고 흡덕이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정신이 나가래죠. 그러니까 글자도 봐봐. 술 취해가지고 영 대충 흘려 쓰죠. 이거를 무슨 체라 불러요? 행서체. 나중에는 용자를 그냥 이렇게 써요. 뭔지 모르죠, 여러분. 이거를 무슨 체? 초서체라 부르는 거야. 그러면 시대 분위기에 따라서 글자가 틀리죠,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면 위진남북조에는 막 갈겨 쓰다가 당나라 때 여러분 모든 게 정비가 되죠. 나라가 안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글자체를 지금처럼 딱 이렇게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렇게 트는 무슨 체가 나오는 거예요? 해서체가 딱 완성이 된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있어. 어떤 책을 읽었는데 FBI의 심리 그 수사관이 그 사람의 글자체를 보면 대충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것도 있대. 예를 들면 정확하진 않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 맞지. 정신이 산만한 사람은 글씨를 못 써. 그래서 어떤 과에서는 현대 의사분들도 노인네들한테 글씨를 써보게 해. 그러면 치매가 왔는지 파킨슨인지 대충 그걸 알 수가 있대더라고. 나와서 써보세요. 흡독을 써보세요. 볼게요.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율령인데 여러분 율령은 동사가 아니니까 좀 간단하게 할게요. 율령을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불러요? 법이죠. 그런데 요 율은 뭐냐? 도둑질하면 사형시키거나 감옥 보내는 자 형벌. 주로 죄진 사람에게 때리거나 사형시키는 걸 율이라고 보고 영은 뭐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법이에요? 행정법. 행정은 뭐야? 나라를 정치할 때 필요한 법이죠. 예를 들어보자. 한국을 쳐보자. 서울에 대통령이 계시지만 청와대가 있고 국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과천종합청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거를 무슨 기구라 불러요? 중앙기구. 그럼 중앙기구가 있으면 경상도, 전라도, 우리는 여러분 도죠. 그 다음에 중국은 성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무슨 제도가 있어야 돼요? 지방제도. 그 다음에 무슨 제도? 군사제도. 그 다음에 세금 걷는 무슨 제도? 토지제도. 그 다음에 관리들 복장이나 여러분 공무원 구급까지 있죠. 등급제도. 심지어 무슨 제도?
과거제도, 심지어 무슨 제도, 학교제도, 이건 때리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학교, 과거시험, 관리제도, 토지, 군사, 지방, 중앙제도가 있어야지 나라가 통치가 되잖아. 이걸 적어놓은 법이 뭐예요?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율령을 완성한 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 지금 배울 무슨 태종이에요? 당태종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율령에다가 두 개를 더해요. 뭐야? 율령 격식이에요. 그러면 격은 뭐냐? 율과 영을 고쳐서 사용하는 걸 격이라 그래요. 왜냐? 법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수십 년이 흐르면 법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 그게 격이고 식은 뭐냐? 율령이나 격을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안전띠 안 매면 벌금 5만 원. 법 만들어졌어? 실행해야 되겠죠. 그럼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경찰관 두 분께서 2인 1조를 해가지고 밤에 대로에 서 있다가 차를 멈춘 다음에 검사를 하자. 이게 시행 규칙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율령을 완성한 것도 무슨 태종이 되는 거예요? 당태종. 무슨 격식? 율령 격식이에요. 이것도 하나하나 다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율령을 누가 배우느냐? 발해도 배워가고요. 신라도 배워가고요. 아예 일본은요. 이 율령 배우다가 확 나라를 개혁해버리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거를 645년 일본이 당나라 율령 배워가서 완전히 나라를 싹 바꿔버렸다. 당나라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무슨 카계신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다이카 계신이라고 나중에 또 한 번 할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교과서나 책 읽으면 뭐라고 써있어? 당나라 때는 유교, 율령, 불교 한자가 완성됐다. 끝.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왜? 하나하나 내가 풀어주죠. 이렇게 풀어주니까 암기가 돼야 안 돼요. 암기가 되고 그 와중에도 이미 시험 나올 거 여러 가지 해서 뭐냐? 제일 잘 나갔던 사람 여태까지 현장법사 두 번째 무슨 달? 공양달 그리고 가끔 나오는 거 무슨 카계신? 다이카 계신인데 누구 영향이야? 당나라 율령 영향이니까 요거를 퉁쳐서 얘기하면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는 무슨 카계신이다. 다이카 계신. 옛날 무슨 문제? 옛날 수능 문제야. 너 때문이야. 흑톡. 자, 볼게. 호. 봐봐요. 애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흑똑. 너무 재밌다. 아빠랑 좀 대화를 나눠봐. 아버지 좋으신 분 같은데. 응? 엄마랑 아빠랑 사이 좋으셔? 엄마랑 저랑 사이 좋아요. 자, 볼게요. 할 말이 없어. 아버지가 이 강의 보면 씁쓸하겠다. 내가 돈 대주는데.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당태종이 죽었다고 쳐봅시다. 내가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태종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러분, 무승고종, 당고종이 왕이 되는데요. 대략 이 사람은 650년에서 대략 680년까지 왕을 해요. 이 사람은 업적이 좀 많아요. 자, 첫째. 여러분, 나당동맹으로 이미 나당동맹은 누구 때 맺었어요? 당태종이죠. 이분은 첫째, 나당동맹으로 660년 오예 백제를 어떻게 시켜요? 백제를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668년에 누구도 멸망시켜요? 고구려도 이렇게 여러분 멸망을 시키고 그런데 신라도 먹으려다가 신라와 싸움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668에서 676까지 무슨 전쟁? 나당 전쟁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신라에게 져가지고 완전히 체면국이죠. 이게 무슨 고종? 당고종. 근데 당고종이 어찌 보면은 아빠보다 위대하죠. 아빠가 실패했던 어디 먹었어요? 백제멸망. 이때 백제왕이 걸상왕이야? 의자왕이야? 의자왕.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결국 누구한테 져요? 신라한테 져서 여러분 한반도를 뺏기죠. 하나가 더 있어요. 봐봐 여러분. 돌고리 이렇게 있으면요. 동쪽에 있는 돌고를 무슨 돌고리라 불러요? 동돌골. 요 동돌골은 630년에 누가 복속을 했어요. 무슨 태종? 당태종이라면 여러분 요 서쪽에 무슨 돌골이 있었어요 여러분? 서돌골이 있었거든요. 요거는요 659년에 무슨 고종이 먹어요? 당고종이 복속을 합니다. 그러면 당고종 업적 중에 659년 백제 까기 전에 여러분
무슨 돌골도 정복했다. 서돌골도 정복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서 나올 건 없는데 여러분 그래도 혹시 알아두시면 좋아요. 동사보다 간단하죠. 많이 빠졌죠. 뭐 백청강 전투라든가 그런 거 빠졌죠. 왜? 세계사니까 넓게 보는 거지. 봐봐. 동사는 익히 봐야 돼. 이렇게 깊숙이 봐야 되는데 세계사는 뭐 보니까 조금 편해. 알았죠? 네, 해볼게요. 자, 지울게요. 그래서 자, 3명 연달해보자. 당나라 세운 사람이 휙휙 이연거리야, 이연이야. 이연, 당고종. 제일 잘 나오는 게 무슨 태종? 당태종. 무슨 치? 정관의 치. 그 다음에 그 아들 무슨 고종? 당고종은 정복왕이 되겠죠. 자, 그럼 네. 하나 또 재미있게 해줄게요.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 이 당태종이 그 후궁이 있었는데 이름이 무비야. 영어로 뭐예요? 무비. 영어란 뜻이죠? 그러다가 당태종이 죽고 피어터, 동생이 피어터예요. 그러면 당고종이 좀 약간 이상해. 뭐냐? 당태종의 후궁을 그러면 자기 여하튼 뭐 새엄마잖아. 이 사람이 무비랑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무비가 14살 때 당태종의 후궁이 된 거야. 그런데 당태종 죽고 나서 이 무비를 또 당고종이 결혼해가지고 아예 왕비로 삼아 여러분. 응?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무후가 됐어요. 무시나 무시. 성이 이렇게 무시예요. 그런데 이거 재밌니? 개발하게 계속 무시야. 땅 속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유명한 무시 있죠. 텔레비 많이 나오죠. 무대리. 돈이 필요하면 교육상 안 좋은데 그냥 사채업인데 그죠? 러시안 캐셔. 러시안 캐시. 돈 꼽았어? 그게 조상이 무후야. 그런데 모르겠어. 이분이요. 나중에 연구해봐. 좀 말이 많아요. 뭐냐? 원래 후궁인데 왕비가 되려고 자기 딸을 자기 딸 어린애기를 죽인 다음에 왕비가 한 것처럼 해서 왕비 자르고 뭐가 돼요? 무후가 됐는데 나중에는 남편 죽은 다음에 아들도 1명인가 2명 죽이고 지가 여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690년에서 705년에 이 무후가 왕비가 아니라 황제가 돼요. 아들들 1명 죽이고 1명은 그냥 황제에서 내리끊고 야 내가 여왕 할래. 그래서 여러분 중국 최초의 사실상 여왕인 무슨 무후가 돼요. 측천 무후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중국사 최고의 나쁜 아줌마였는데 요즘에 좀 학설이 바뀌었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귀족이랑 친척은 많이 죽였는데 정치를 겁나 잘해서 태평성대였대요. 근데 1500년 동안 연락 까여요. 왜? 여자가 황제였다고. 왜냐면은 좀 죄송하지만 사관들이 다 누구야? 역사가가. 남자다 보니까 여러분 좀 약간 좀 여자가 된 것 때문에 좀 깐 것도 있고 그런데 좀 멋있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측천무호가 늙어서 다시 옛날 아들들을 왕을 시켰는데 측천무 딸이 제2의 엄마야. 또 나대는 거야. 나대는 게 아니라 야망이 큰 거야. 그러면 측천무까지는 괜찮은데 정치 잘했어요. 훌륭한 사람인데 다른 능력이 없는데 권력욕만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측천무의 아들이 안 되겠다 해서 왕을 그만두고 똑똑한 자기 아들에게 얼른 왕을 줘요. 바로 걔가 누구냐? 여러분 중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무슨 현종? 당현종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누가 짱이에요? 무슨 현종? 당현종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해보자. 원래 얘기하자면 긴데 길게 해줄게 나중에. 자, 보자. 그러면 당태종, 당고종 다음에 교과서에 아마 안 나올 거야. 안 나오고 넘어가는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측천무는 물론 나쁜 점도 있지만 여러분 재평가 받아야 돼. 왜냐면은 여자기 때문에 무조건 악평을 하면 안 되겠죠. 잘한 점은 잘한 점 얘기하고 또 미진한 건 얘기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 이름도 당을 버려요. 당을 버리고 뭐라고 줘요? 주라고 했다가 다시 당이 된 거야. 그리고 그 손자가 그 중국에서 유명한 무슨 현종? 당현종이 되는 거야. 됐고. 잠깐만. 이 측천무 얘기한 적 있나? 일 하나 얘기해 줄까요? 의자왕의 궁녀가 3,000명이었다고 했죠. 근데 그거 사실상 거짓말이거든. 근데 측천무도
후궁남이 있었대. 후남이죠, 후남. 후궁이 아니라 후남이라고 해야 되겠죠? 3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 같아. 왜냐면은 그 백제의 의자왕 때 삼천궁녀가 진짜 궁녀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니까 왕족, 공주, 귀족 딸들이 떨어져 죽은 건데 그거를 삼천궁녀라고 한 거래. 실제로 궁녀가 보통 300명이야. 그러면은 요 척천무를 까면서 하는 말이 남성 문제가 문란했다. 남성 후궁이 3만 명이었다. 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그리고 야 그렇게 따지면은 중국 사회 모든 왕들 다 후궁들이 수천 명인데 그 모든 왕 할 때 물란 미열란 막 뮬란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잣대가 똑같아야 되겠지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서 교훈은 뭐냐, 역사를 바라볼 때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야지 잘못하면 여러분 내가 남자기 때문에 혹은 내가 여자기 때문에 혹은 내가 흑톱이기 때문에 왜곡해서 용을 볼 수가 있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자 볼게요. 졸리지나 지금? 이 친구는 정직해. 딱 이 시간이 되면 안 딱 나. 나름대로 뭐랄까 명상을 즐겨. 그리고 되게 인사를 잘해. 수업 시간 40번 인사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막 절도 해. 아니. 집안이 유교 집안인 거 같아. 계속 계속 인사하다가 나중에 막 절했다가 할 때 다시 절하고 막. 야 호빗 비듬. 그만해. 친구 같아. 흑떡. 자 볼게요. 네가 더 웃겨 흑떡. 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선생님 흑떡이 뭐예요? 나 그래서 뭔 말이냐. 이런 거 아빠한테 해봐. 아버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아빠가 무식하다고 싫어해. 너무 솔직하시다. 자, 보자. 됐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당현종을 하겠습니다. 무슨 현종? 당현종인데 이 사람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 시간 관계상 애매하지만 할게요 여러분.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세계사에서 구구단 같은 거 이거 틀리면은 세계사 접어야 돼. 응? 동사 가야 돼. 자 볼게요. 당태종 때 여러분 뭐를 완성했어요? 율령을 완성했죠. 율령에 의해서 여러분 당나라는 남자들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줍니다. 5번 무슨 제? 균전제. 참고로 균전제가 시작된 건 언제예요? 북이지만 완성은 어디야? 수당이죠. 그럼 균전제는 모든 남자들에게 나라에서 땅을 주는 거야. 그럼 너도 1억, 1년에 너도 1억, 너도 1억, 너도 1억이죠. 수입이 똑같으니까 세금도 똑같이 거두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여러분 조용조라 불러요. 무슨 조? 조용조. 그러면 조는 뭐냐? 복식으로 세금 내는 거. 용은 노가다. 몸으로 때우는 거. 나라가 부르면 국을 줘주는 거야. 1년에 한 열흘 정도. 요 조는 뭐냐? 특산품으로 내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나라가 땅을 주니까 세금도 내지만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겠죠. 우리 한국 남자들 거의 다 군대 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농부는 균전제 땅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기간 병사가 돼야 된다. 무슨 제? 부병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나라는 요게 지켜지는 한 굉장히 강대국이야. 왜냐? 균전제로 똑같이 땅을 줬기 때문에 농민이 다 자영농이죠. 먹고 살만하죠. 다 중산층이죠. 세금 잘 내니까 나라에 돈도 많이 들어오겠죠. 또 하나 농민들이 군대 가면요 열심히 싸워요. 왜냐? 내가 대충 싸우다가 여러분 뻥 뚫리면 우리 가족 불타겠죠. 또 열심히 싸워서 싸워 이겨 돌아가야지 내 아내 내 딸 여러분 내 토지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게 잘 지켜질 때가 당나라가 무슨 기가 되는 거야? 전성기. 근데 이 중에 법이 이상해져서 균전제가 깨지고 조영조도 깨지고 부병제가 깨지면 여러분 당연히 당나라가 이제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그 계기가 예습해 줄게요. 안록산의 난, 안사의 난으로 요게 다 깨지는 거죠. 됐고요. 두 번째. 그러면 당태종은 여러분 몇 가지만 해볼게요. 자, 수나라 때 만든 여러분 몇 성 몇 부를 가져와요? 3성 6부인데 따라해보자. 요거는 당나라의 서울에 있는 중앙정치기구를 3성 6부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국사, 동사, 세계사에서 매일 나오죠. 3성 6부. 그러면 3성 6부 솔직히 만든 건 누구야? 수나라. 완성한 건 어디야? 당나라가 되겠죠. 그럼 해볼게요. 쉽게 얘기해보자.
서울에 대통령이 계시면 혼자 못 하시죠. 대통령 밑에 뭐가 있어? 청와대, 국회, 과천 종합청사가 있죠, 여러분. 그거 같은 거야. 그럼 해볼게요. 일단 왕 옆에 뭐가 있느냐? 중서성이라는 관청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의 국회 같은 거야. 여기서는 뭐를 만드느냐? 정책, 법을 만들어요. 야, 군대를 더 키우자 라고 하면은 군대 키우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중서성 옆에 여러분 무슨 성이 있느냐? 따라해볼게요. 상서성이 있는데 얘도 국회인데 얘가 법을 만들면 얘는 법을 정책을 뭐야? 검토하는 거야. 왜? 군대 만들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신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서성이 검토해서 맞으면 여러분 미안하다. 나 바보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한글 어려워요. 무슨 성이에요? 문화성. 아까 누가 맞았네. 상서성 하자마자 집행했는데 내가 속으로 욕했거든. 걔가 맞았네. 미안해. 아유, 흑덕. 자, 볼게요. 문화성에서 검토하면요. 그 밑에 무슨 성이 있어요? 상서성이 있는데 우리 말처럼 뭐를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요 상서성 밑에 부가 6개가 있어요. 해보자. 이, 호, 예, 병, 형, 공인데 다 뭐가 들어가요? 부가 들어가죠. 부가 몇 개야? 6개예요. 그래서 당나라 때는 지금 성이 몇 개예요? 하나, 둘, 3개죠. 몇 성? 3성이고 상서성 밑에 몇 부가 있어요? 6부가 있죠. 요걸 여러분 수당 때 중요한 정치기구인 몇 성 몇 부라 부르는 거예요? 3성 6부라 부르는 거야. 그러면 2부는 아담과 이부가 아니라 얘는 여러분 무슨 처예요? 인사처. 사람을 배치하는 거야. 얘가 노래를 잘하면은 뭐 가수대, 얘가 싸움을 잘하면 군대, 얘가 물건을 잘 훔치면 뭐 감옥. 이런 식으로 자 사람 배치하는 게 2부. 호부는 뭐냐? 가가호호. 우리 집이 709호거든요. 집마다 조사해서 세금을 걷는다. 무슨 청? 국세청. 예부는 예의를 가리키니까 무슨 부? 교육부. 병부는 병사를 다루니까 무슨 부? 국방부. 형부는 언니의 남편이 아니라 형부. 자, 용돈 주세요. 법원이에요. 공부는 궁궐을 건설한다. 공사한다. 여러분, 건설부가 되겠죠. 이거를 당나라의 삼성 6부인데 문제는 뭐냐? 이거 누구도 약간 베껴가요. 발해도 베껴가죠. 나중에 누구도 베껴가요. 고려도 베껴가죠. 나중에 누구도 베껴가요. 일본도 베껴가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전 동아시아에 퍼지는 거야. 요 원조 완성한 사람이 당태종의 무슨 6부? 삼성 6부.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아시면요. 동아시아 국사까지 편해. 심지어 고려까지 편한데 우리가 이거 지금 배우는 거는 원본을 배우는 거야. 무슨 본? 원본. 그래서 역사 배우시는 분은 되게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